안녕하세요. 저는 플로리스트 마이스터 문현선입니다. 오늘은 꽃다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한 가지만 언급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플로리스트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분들까지도 사실상 꽃다발과 신부부케를 같은 장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꽃다발과 신부부케는 분명 다른 장르의 장식이라는 점입니다. 그럼 꽃다발과 신부부케의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오늘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언급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다발은 반드시 자연줄기를 이용을 해서 제작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신부부케는 반드시 인공줄기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자연줄기와 인공줄기라는 차이점은 아주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른 한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비교를 한번 하시게 되면은 이해가 조금은 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과정을 마치고 나면은 그 다음으로는 문장을 만드는 과정을 배우게 되고요. 이렇게 문장을 배우는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서로 토론하는 방식의 수업을 받으면서 언어를 익혀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 돼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사실 거의 대부분이 표준어를 이용을 해서 대화를 나눠야 된다는 조건을 진행을 하지만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표준어뿐만 아니라 은어적인 표현도 중간중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은어를 중간중간 사용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대화 내용을 이해를 못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꽃다발과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이 기초교육이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으로 응용꽃다발이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들어서 서로 대화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마지막으로 은어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꽃다발과 신부부케를 가장 많이 혼동을 하게끔 만드는 변형된 꽃다발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꽃다발과 신부부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약간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꽃다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꽃다발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다발이란 줄기를 가지고 있는 꽃, 잎, 나무를 묶어서 제작한 장식을 말합니다. 간단한 의미이기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묶음 작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의미를 이해를 하지 못하실 경우에는 나중에 응용적인 작품을 하시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묶음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장식에는 교육의 단계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꽃다발에서는 이런 교육의 단계를 정하는 것이 묶음 작업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꽃다발은 가장 기초적인 1단계에 해당하는 교육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은 묶음 기법 중에서도 단 한 점에서만 묶는 방법을 통해서 다발을 만드시게 되는 것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으로 응용적인 꽃다발을 하실 때에는 한 점이 아닌 여러 점에서 묶으면서 장식을 하시는 것을 배우시게 되는데, 이렇게 여러 점에서 묶는 작업이 진행이 되면서부터는 지금은 꽃다발이라는 명칭보다는 묶음 기법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묶음 기법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면서 이제부터는 묶음을 위한 기법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재료 등이 다양해지면서 더 창조적인 다발의 디자인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꽃다발이 만들어지게 된 그 시작된 배경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상 아주 평범한 배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을 하실 수도 있게 될 겁니다. 들판에 피어있는 여러가지 꽃들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냥 보고만 스쳐 지나가기가 아쉬웠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드는 몇 송이의 꽃들을 꺾어서 주변에 조금은 단단해 보이는 줄기로 묶은 다음에 그렇게 묶은 다발을 또 집 안으로 가지고 와서 눈에 보이는 화병에 물을 담아서 꽂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병에 넣은 꽃을 테이블 위에 올려둠으로 해서 이것이 꽃다발이라는 명칭을 붙이게 된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이런 평범한 한 장면이 여러분들이 지금의 꽃다발을 만들게 했던 가장 기초적인 교육이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하나 짚어나가게 되면은 야생에서 피어있는 꽃들을 꺾었다라는 표현에서 꽃다발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느낌이 나는 다양한 색상을 가지고 있는 꽃들을 선택을 했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묶었다라는 거는 현대적인 용어로 밴딩이라든가 바인딩 기법, 즉 묶음 작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줄 수가 있고, 세 번째로 화병에 넣었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꽃다발 하면은 어떤 행사에 증정용으로 사용되는 게 첫 번째 목적일 거라고 생각은 하시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꽃을 묶어서 화병에 넣는 것이 시초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화병에 넣은 것을 테이블 중앙에 놓았다라는 것은 일방화가 아니라 반드시 사방화로 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어떤 근본적인 이론 하에서 만들어지는 꽃다발은 지금 현재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빨간색 화기에 어울리는 꽃다발이라든가 또는 노란색, 핑크색, 보라색 또는 높은 화기를 갖고 있는 거, 또 원형으로 되어 있는 거, 마름모 형태를 갖고 있는 화기에 어울리는 꽃다발 또는 벽돌 느낌이 나는 화기라든가 아니면 유리 느낌이 나는 화기라든가 이렇게 색상이라든가 형태라든가 질감적인 면에서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는 화기에 어울리는 꽃다발들을 우리는 지금 현재 다양한 디자인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의 장식을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된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지만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양한 창조적인 디자인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재료 선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재료 선택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디자인에 또는 다양한 분위기의 꽃다발을 만드시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절화, 절엽, 절지를 어떻게 장시각적으로 분류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첫 번째로 형태적인 분류를 하게 됩니다. 형태적인 분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꽃을 보면은 길게 생긴 선적으로 보이는 그런 모양을 갖고 있는 꽃들이 있고 또는 그 선적인 분위기와는 전혀 반대의 둥글고 납작하고 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꽃들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적인 재료와 면적인 재료로 분류를 하여 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치적인 분류입니다. 꽃을 보게 되면은 우리 눈에 아주 강렬하게 보이는 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연약하게 보이는 꽃들까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강한 꽃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연약하게 보이는 꽃들까지 우리는 모두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꽃의 무게감이라든가 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대가치적인 재료, 중가치적인 재료, 소가치적인 재료로 분류를 해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꽃다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선적인 재료와 면적인 재료 모두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야만 하고 그 다음으로는 대가치적인 느낌의 재료, 중가치적인 느낌의 재료, 소가치적인 느낌의 재료가 모두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적인 재료 하에 대가치, 중가치, 소가치를 모두 선택하게 되고 면적인 재료에서 대가치, 중가치, 소가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선적인 재료, 면적인 재료, 그리고
대가치, 중가치, 소가치라고 분류를 하게 된 데에는 꽃이 갖고 있는 세 가지의 특징을 모두 포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사실상 꽃뿐만 아니라 이파리, 나뭇가지들은 모두 한 가지의 색상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잘 알고 계신 장미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미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5만여 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일부만이 국내에서 볼 수가 있는데 꽃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 장미라고 해서 그 모든 종류의 것이 한 가지 특징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장미 같은 경우에는 선적으로 꽃의 길이가 길게 나와 있는 품종이 있는 반면에 꽃잎수가 많아지면서 화경이 낮은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면적인 장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가치, 중가치, 소가치적인 면에서 장미는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분류를 하게 되는데 그 분류 대상이 대륜장미, 주륜장미, 소륜장미, 반덩굴성 장미, 덩굴성 장미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에 언급을 했던 대륜 장미는 여러분들이 대가치적인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중륜 장미 같은 경우는 중가치적인 재료, 소륜 장미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스프레이 품종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소가친적인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장미는 종류가 많다 보니 색상도 다양하고 형태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질감도 다양성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빨간색 장미만 보더라도 이 빨간 장미라는 특징 하에 여러 가지 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빨간 장미 같은 경우는 부드러움을 느끼게 되고 어떤 빨간 장미 같은 경우는 금속적인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형태적인 면에서는 큰 차이점은 없지만은 조금 전에 언급을 해드린 이 화경에 따라서 우리는 약간의 형태적인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종류만 하더라도 꽃의 특징이 다른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꽃다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재료 선택에 신중해야 된다는 점이 여기에서부터 그 의미를 증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꽃다발 하나를 만들기 위한 재료를 한번 선택을 해서 직접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